얘야, 무서워 마라. 이 차가운 빗속에 너를 혼자 두지 않으마. 이제부터 이 못난 아줌마가 내 엄마가 되어줄게. 비가 퍼붓던 어느 저녁밤 사람 하나 남지 않은 시장 골목에서 여인은 울지도 못하고 떨고 있던 작은 아이를 가슴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여인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외면하면 자신의 남은 인생도 함께 버리는 거라는 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마음을 전해주신다면 앞으로 더욱더 재미나고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빗속에서 시작된 한 모녀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저녁밤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재래시장은 이미 모든 불이 꺼진 지 오래였고 좁은 골목 사이로 빗물이 도랑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 낡은 차양막 아래에서 야채 좌판을 정리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희 45해를 살아온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젊은 나이에 비해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 시장에서 야채를 판 지 어느덧 8년이 넘었습니다. 남들은 그녀를 야채 파는 아줌마 혹은 그냥 정희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에게는 기다려주는 가족도 돌아갈 따뜻한 집도 없었습니다. 시장 뒷골목의 작은 단칸방이 그녀의 전부였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농산물 경매장을 다녀오는 것이 그녀의 일상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도 정희는 팔다 남은 배추와 물을 리어카에 싣고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정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길고양이 울음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빗소리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소리는 분명 사람의 흐느낌이었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골목 한쪽에 버려진 스티로폼 상자 옆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라색 외투를 입은 서너 살배기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차가운 빗물에 온몸이 젖은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울음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급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에는 비에 젖어 글씨가 번진 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겨우 그 글씨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만 맡아주세요.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시만이라니요. 이 폭우 속에 어린아이를 두고 간 사람이 다시 돌아올 리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속에서 정희는 무언가 익숙한 것을 보았습니다. 8년 전 자신이 잃어버린 딸의 눈빛과 똑같은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정희는 젖은 외투를 벗어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심장 박동이 느껴질 정도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얘야, 무서워 마라. 이 차가운 빗속에 너를 혼자 두지 않으마. 이제부터 이 못난 아줌마가 내 엄마가 되어줄게. 그 순간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하늘이 자신에게 보내준 이 가련한 인연을 목숨 다해 지켜내리라고. 다시는 이 아이의 손에 차가운 빗물이 아닌 따뜻한 온기만을 쥐어주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정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희의 단칸방은 시장 뒷골목의 낡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창문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작은 방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젖은 아이를 안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일러를 틀고 낡은 수건으로 아이의 머리카락과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만 크게 뜬 채 정희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아이가 혹시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히려 해도 아이에게 맞는 옷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낡은 네일을 잘라 아이에게 입혔습니다.
커다란 옷 속에 들어간 아이는 마치 인형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정희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었지만 집에는 변변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오늘 시장에서 팔다 남은 무와 배추 그리고 찬밥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정희는 잠시 고민하다가 물을 꺼내 깨끗이 씻은 뒤 작은 조각으로 깎아서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배고프지? 이건 먹어봐. 아직 신선해서 아삭아삭하고 달단다. 아이는 처음에는 망설이듯 무 조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먼저 한 조각을 집어 먹는 모습을 보여주자 아이도 조심스럽게 무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독오독 아이가 물을 씹는 소리가 작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8년을 거칠게 살아온 여인이 생무 조각 하나로 지은 아이의 미소에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정희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정희의 손가락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정희의 심장 깊은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아이를 데리고 동사무소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아이를 찾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신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보라색 외투 주머니에서 발견된 것은 쪽지 한 장과 사탕 2알뿐이었습니다. 아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버려졌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홀몸인 시장 상인이 어린아이를 키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새 자신의 손가락을 꼭 잡고 잠들었던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정희와 아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보라로 지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입고 있던 보라색 외투를 기억하며 정희가 직접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보라는 처음 며칠 동안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자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보라가 처음으로 정희를 부른 것은 함께 산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한마디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8년 전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호칭이 다시 자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정희는 보라를 시장으로 데리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도 없었거니와 혼자 집에 두기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사람들은 처음에는 정희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아이가 나타났느냐는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야채를 팔고 보라를 돌보았습니다. 좌판 한 구석에 작은 박스를 깔아 보라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장사 틈틈이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보라는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시장의 아주머니들이 건네주는 과일 하나, 떡 한 조각에도 꼬박꼬박 인사를 했고 엄마가 힘들어 보이면 작은 손으로 배추를 옮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처음의 의심과 수군거림은 점차 호의와 관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정희는 보라를 근처의 작은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았지만 보라가 다른 아이들처럼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보라의 세상은 조금씩 넓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보라의 표정이 좋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다. 정희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보라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나중에야 정희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보라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너네 엄마는 진짜 엄마 아니잖아. 시장에서 야채 파는 아줌마가 어떻게 내 엄마야? 그 말을 전해 들은 정희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보라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내가 친구들한테 말했어.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야채를 파는 사람이라고. 친구들이 부러워했어. 그 순간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보라를 자신의 진짜 딸로 당당하게 키워내겠다고. 이 아이가 자신의 딸임을 세상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정희에게도 8년 전에는 다른 삶이 있었습니다. 27살의 정희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4살배기 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시장에서 작은 식료품 가게를 운영했고 정희는 그 옆에서 야채를 팔았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고 딸 수진이는 그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겨울이 막 시작되던 어느 새벽 시장에 원인 모를 불이 났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져갔고 남편의 가게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수진이를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고 정희는 소방차가 올 때까지 그 불길 앞에서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남편과 수진이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병원 영안실에서 두 사람의 차가운 손을 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왜 자신만 살아남았는지, 왜 같이 불길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는지 자책의 시간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후 정희는 한동안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술만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 생각을 멈추게 한 것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꼭 살아야 해. 우리 대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줘. 정희는 남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에 탄 남편의 가게 자리에 작은 야채 좌판을 펴고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웃음을 잊고 기쁨을 잊고 그저 숨만 쉬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보라를 만난 것은 그런 정희에게 내려진 하늘의 선물이었습니다. 처음 보라의 눈을 마주쳤을 때 정희는 8년 전 수진이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물론 보라와 수진이는 완전히 다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라고,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말라고. 보라가 열이 심하게 나서 응급실에 실려간 밤이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보라의 곁을 지키며 정희는 울었습니다. 8년 전 수진이를 지키지 못했던 그 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하늘을 향해 빌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지켜주세요. 수진이를 지키지 못한 죄값, 이 아이를 위해 다 치르겠습니다. 이 아이만은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행히 보라는 무사히 회복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날 보라가 정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프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 엄마가 계속 곁에 있어줘서 하나도 안 무서웠어. 정희는 그 작은 손을 꼭 쥐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이 아이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보라를 정식으로 입양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홀로 사는 40 중반의 시장 상인이 어린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정희의 경제 상황과 주거 환경을 걱정했고 아이의 양육 능력에 대해 여러 차례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희는 매번 서류를 들고 관공서를 찾아다녔지만 돌아오는 것은 부정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장을 지켜온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 탄원서를 썼습니다. 정희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지, 보라를 얼마나 정성으로 돌보고 있는지를 증언해 주었습니다. 정희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우리가 다 봤습니다.
친엄마보다 더한 정성이에요. 제발 저 사람 소원 들어주세요. 시장 상인회장이 직접 구청을 찾아가 호소했고 동네 이장과 통반장도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정의의 열악한 환경이 문제라면 자신들이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장 전체가 정의와 보라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1년이 넘는 기다림 끝에 입양이 승인되었습니다. 정의는 가정법원에서 정식으로 보라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정의의 손에는 보라의 새 호적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보라는 법적으로도 공식적으로도 정의의 딸이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의는 보라에게 새 호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보라는 아직 글을 다 읽지 못했지만 자신의 이름 옆에 적힌 모정이라는 글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나 진짜 엄마 딸이야? 그럼 이제부터 영원히 엄마 딸이야. 누가 뭐래도 어디를 가도 너는 내 딸이란다. 정의는 보라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보라는 강보라가 되었습니다. 정의는 보라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습니다. 보라야,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줄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엄마가 널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날 저녁 시장 사람들은 정의의 좌판 앞에 모여 작은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떡집 아주머니는 송편을 가져왔고 정육점 아저씨는 고기를 구워주었습니다. 시장 어르신들은 보라에게 용돈을 쥐어주며 우리 시장 막내딸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보라는 그날 밤 시장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케이크 촛불을 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의 따뜻함을 온전히 느낀 밤이었습니다. 정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8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보라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정의는 여전히 시장에서 야채를 팔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보라를 키우며 삶의 의미를 되찾은 정의는 누구보다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고 시장에서 가장 친절한 상인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보라는 공부도 잘했지만 특히 요리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곁에서 야채를 다루며 자란 덕분이었습니다. 보라는 배추의 신선도를 한눈에 알아보았고 무가 얼마나 달콤한지 냄새만으로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요리 동아리에서 활동했고 고등학교 때는 전국 요리 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했습니다. 보라의 꿈은 조리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좋은 식당에 취직하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보라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꼭 요리사가 될 거야.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야채 가게 차려줄 거야. 보라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정의는 그때마다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는 지금 이대로도 행복해. 너만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그게 다야. 하지만 보라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대학에서 조리학을 전공한 보라는 졸업 후 서울의 유명 레스토랑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내 주방장으로 허드렛일만 했지만 보라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남아 연습했고 선배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배웠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보라는 이제 레스토랑의 부주방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아 월급도 꽤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라는 번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 때부터 모은 돈, 회사에서 받은 월급, 상여금까지 전부 한 푼도 쓰지 않고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통장의 이름은 어머니의 정원이었습니다. 보라가 언젠가 엄마에게 선물할 새 가게의 이름이었습니다. 매달 월급날이면 보라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더 이상 새벽같이 일어나 농산물 시장을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는 날, 허리가 아파도 야채 상자를 들어 나르지 않아도 되는 날,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55번째 생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보라는 일부러 전날 밤부터 엄마 집에 와서 잠을 잤습니다. 오랜만에 모녀가 한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희는 보라의 손을 잡고 지난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보라야, 엄마가 너를 만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넘었구나. 시간 참 빠르다. 엄마, 내일은 엄마한테 아주 특별한 선물 줄 거야. 절대 못 잊을 거야. 무슨 선물? 엄마는 내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 보라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보라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년 넘게 준비해온 계획이 드디어 실현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라는 정희의 눈을 손수건으로 가린 채 차에 태웠습니다. 정희는 어리둥절해하면서도 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차는 익숙한 시장 골목을 지나 조금 더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다 왔어, 엄마. 이제 눈 떠도 돼. 정희가 손수건을 벗고 눈을 뜨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장 초입에 있는 새 건물 앞에 서 있었는데 건물 1층에는 예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원. 간판 아래에는 현대식 야채 가게가 있었습니다. 넓은 매장, 깔끔한 진열대, 신선한 채소들이 가지런히 놓인 냉장 쇼케이스. 정희가 평생 좁은 좌판에서 꿈꾸던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보라야, 이게 뭐니? 엄마, 이게 엄마 가게야. 내가 10년 넘게 모은 돈으로 마련했어. 이제 엄마는 새벽같이 경매장 안 가도 돼. 제대로 된 가게에서 편하게 장사할 수 있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고생하며 키운 딸이 자신을 위해 이런 선물을 준비해왔다니요. 정희는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보라가 엄마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엄마가 여기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장사할 수 있게 내가 곁에서 도울게.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시장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오랜 상인 친구들, 단골 손님들, 심지어 오래전 정희의 입양을 도와주었던 시장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정희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희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게 개업식이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저녁이었습니다. 보라는 엄마에게 잠시 앉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보라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보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잠깐만 이대로 있어줘. 엄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보라의 손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보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어머니, 저는 아직도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비가 쏟아지던 시장 골목, 차갑고 무서웠던 그 밤을.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젖은 외투를 벗어 저를 감싸주시고 따뜻한 방으로 데려가 생무 한 조각을 깎아주셨지요. 그 무 조각이 제 인생에서 먹어본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피를 한 방울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딸입니다. 어머니가 흘린 땀으로 자랐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컸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야채를 팔며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10여 년 전 어머니가 저를 품에 안으셨을 때 어머니는 저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매일매일 어머니는 저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든든한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살아오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위해 살겠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를 빗속에서 구해주시고 시장 바닥에서 귀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딸 보라 올림. 편지를 다 읽은 보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도 울고 있었습니다. 모녀는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월의 무게가 그 눈물 속에 다 녹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정희가 보라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보라야, 엄마야말로 내가 고마워. 내가 엄마한테 와줘서 엄마가 다시 살 수 있었어. 내가 없었으면 엄마는 지금쯤.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8년 전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그 아픔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그 아픔을 치유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모녀는 세 가게의 불을 끄지 않고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에 대해, 앞으로의 날들에 대해.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정원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보라의 요리 실력으로 만든 신선한 나물 반찬과 절임류가 인기를 끌었고, 정희의 친절함과 정직함은 손님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가게는 매일 손님들로 붐볐고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보라는 레스토랑 일과 가게 일을 병행했습니다. 평일에는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어머니의 정원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보라에게는 선물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보라가 일하던 대형 레스토랑 주방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저녁 영업이 끝난 늦은 시간이었고 주방에는 보라와 몇몇 후배 요리사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을 때 보라는 가장 먼저 후배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출구로 향하는 길을 안내하고 한 명 한 명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모든 후배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보라는 그제야 자신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보라는 자신의 사물함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는 엄마를 위해 정성껏 정리해둔 비법 레시피 노트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원을 더욱 번창시키기 위해 몇 년에 걸쳐 개발한 레시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엄마에게 주려던 여행 티켓도 있었습니다. 제주도 일주일 여행, 엄마가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보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 레스토랑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천장 아래에서 보라가 발견되었습니다. 보라의 가슴에는 그을린 노트 한 권이 꼭 안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장 후배가 헐레벌떡 뛰어와 전해준 소식에 정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 영안실에서 정희는 보라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8년 전과 똑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불에 타버린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밤새 통곡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라가 품에 안고 있던 그을린 노트에는 보라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를 위한 레시피들, 엄마와 함께하고 싶었던 꿈들. 그것이 보라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증표가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정희는 며칠 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그저 보라의 사진 앞에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8년 전의 악몽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보라는 정희에게 삶의 이유였고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장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정희를 돌보았습니다. 밥을 갖다 주고 청소를 해주고 옆에 앉아 말없이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마치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정희는 보라가 남긴 그을린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노트의 많은 부분이 불에 타 알아볼 수 없었지만 일부 페이지는 기적처럼 온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보라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레시피들은 엄마를 위한 거야. 엄마가 만드는 야채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으니까 여기에 내 비법을 더하면 최고가 될 거야. 엄마 사랑해. 그 글씨를 읽는 순간 정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보라가 자신을 위해 불길 속으로 다시 들어간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보라는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희는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결심의 울음이었습니다. 보라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을 자신이 이어가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가운데 정희는 보라의 레시피대로 나물을 무쳤습니다. 보라가 개발한 특제 양념장으로 김치를 담갔습니다. 보라야, 엄마가 내 꿈을 이어줄게. 내가 원했던 대로 이 가게를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줄게. 그날부터 정희는 보라가 남긴 레시피를 하나씩 완성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보라의 글씨를 읽으며 천천히 배워갔습니다. 보라가 곁에서 가르쳐주는 것 같았습니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맛있는 나물, 가장 신선한 야채, 가장 친절한 가게. 손님들은 어머니의 정원을 찾아 멀리서도 찾아왔습니다. 방송에도 소개되고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가게가 유명해질수록 정희는 보라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를 키워 훌륭한 요리사로 만든 이야기, 그 요리사가 엄마를 위해 10년을 모은 이야기, 마지막까지 엄마의 레시피를 지키려다 세상을 떠난 이야기를. 손님들은 그 이야기에 눈물 짓고 더 큰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의 정원은 시장에서 가장 큰 가게가 되었고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직접 야채를 고르고 나물을 무칩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원들도 생기고 시장의 젊은 상인들도 많이 도와줍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보라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보라의 사진 옆에는 그을린 노트가 액자에 넣어져 있습니다. 손님들은 그 앞에서 잠시 멈춰 서곤 합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고 어떤 이는 묵념을 합니다. 매일 아침 정희는 보라의 사진 앞에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보라야, 오늘도 가게 문 열었다. 내가 좋아하던 봄나물이 한창이구나. 엄마가 내 레시피대로 무쳤더니 손님들이 최고라고 해. 내가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정희는 보라가 가고 싶어 했던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보라의 사진과 함께였습니다. 바다를 보며 정희는 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보라야, 여기가 내가 가고 싶어 하던 곳이구나. 엄마 대신 너도 잘 보고 있지? 우리 같이 온 거야. 어머니의 정원에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희는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보라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여러 명의 학생들에게 꿈을 키울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보라야, 이 아이들이 나중에 너처럼 훌륭하게 자라면 좋겠다. 내가 엄마한테 와준 것처럼 이 아이들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 가게 문을 닫는 저녁, 정희는 오늘도 보라의 사진 앞에 섭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인사를 건넵니다. 내 딸아, 내가 선물해준 이 가게가 오늘도 이렇게 활짝 피었단다. 엄마 걱정 마라. 내가 남겨준 사랑 덕분에 오늘도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야채 장수로 살아간단다. 보라야, 내일 또 보자. 정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가게 밖으로 나서니 저녁 노을이 시장 골목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보라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엄마 사랑해.
정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노을빛 구름 사이로 보라의 환한 미소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엄마도 사랑한다, 내 딸아. 영원히.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비록 자식은 곁을 떠나도 그가 남긴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 삶의 가장 빛나는 자리에 남는 법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고 죽음조차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감동적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